Bishop to d4. Rook to c7. Ha! Bishop to d5. Are you sure? Have you checked everything? I am a superior intelligence, and I have analyzed 1 million possible moves in the time it took you to blink. See what happens now. All right. Rook to b7. Wait, what? Why would you do that? 1 million possible moves. And you didn't see this one? Of course I saw it. I just didn't expect you to do this. Fine, say goodbye to your queen. Bishop to c6. Rook to b1. Checkmat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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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sure you moved my piece like I said? Amika, you can't accuse me of cheating every time you lose. You're lucky I can't flip the table. 보셨나요? 와,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드 아츠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아메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게 인간의 얼굴 근육을 모방하여 표정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에 오픈 AI의 GPT 같은 AI가 탑재되면서 단순히 얼굴 표정 흉내가 아니라 마치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까 체스 둘 때 보시면은 이 반응이 완전히 인간의 것과 유사하잖아요. 심지어는 인간처럼 농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처음에 모두 신기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 AI와 로봇한테 일자리 모두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AI가 과연 우리 인간의 직업을 뺏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취약한 직업군은 어디일까? 많은 분들이 이 콜센터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인간과 대화하는지 확인했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콜센터 직원들이 가장 빨리 AI에게 대체당할 것이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잘 보시면 도입 전보다 도입 후가 오히려 퇴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상당 시간은 이제 도입 전보다 도입 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건 우리가 예상한 거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콜센터 AI를 도입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릴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AI가 오히려 멘탈 케어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카카오나 KT 측에서 밝힌 바로는 이용자 상담 연결률이 훨씬 더 좋아졌다. AI가 24시간 응대를 하다 보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ARS에서 상담사로 넘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상담 업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AI가 빨리 처리하고 잘 처리합니다. 이제 복잡한 것만 인간이 처리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고객 만족도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상담원들의 긴장과 압박감도 훨씬 줄어든다고요. 그동안 콜센터 상담사 같은 경우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 내용을 키보드로 받아치고 동시에 관련 정보를 검색해야 됐는데 이제는 검색 업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이 AI가 콜센터를 모두 다 대체할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만 보자면 이 AI의 도입이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상담사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그런 윈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AI를 활용해서 콜봇과 챗봇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국내 스타트업인 페르소나 AI에서 출시한 서비스인데요. 확실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챗봇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편해요. 일단 이름부터 적어야 되는데 월택남 챗봇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 인사말과 인트로 화면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것도 넣고 간단하게 텍스트로 챗봇의 메뉴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코딩을 해서 만든다, 엄청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거 옛날 같았으면 이거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금방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도 클라우드 방식이라서 월 구독료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만들어 조금 더 시간이 걸렸는데 병원이나 쇼핑몰처럼 챗봇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업종을 위해서 전용 템플릿까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요새 추세가 코딩을 많이 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용자 편의가 거의 극대화돼서 이렇게 그냥 대화 박스를 그래프 형식으로만 만들어도 챗봇이 만들어지니까요. 이 직관적이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그런 생성 AI가 정말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음성도 상당히 많고 퀄리티도 제법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국내 AI CC 업계에서는 페르소나 AI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CC가 도대체 뭔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CC는 컨택트 센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콜센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콜센터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더라고요. 단순한 전화 상담이 아니라 AI를 적용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이제 AI C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닌 게 2020년 500억 정도의 규모였다면 2030년에는 거의 4,840억 규모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통신 3사
회사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적용하고 있고 관련된 업체의 매출 규모 늘어나는 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페르소나 AI 같은 경우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2022년이고 초록색 그래프가 2023년인데 보시면은 매출과 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다 3배 이상 급증했어요. 이렇게 가시적인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SKT나 네이버 클라우드, 효성 벤처스 등이 투자를 했고 누적 투자 금액이 30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AI 하면은 당연히 오픈 AI나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들이 압도적으로 이 시장의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게 AI 스타트업 매출 성장이 예전에 있던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거의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페르소나 AI라는 이름 듣고 이게 무슨 기업이지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매출 찍히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나라 AI 스타트업 시장도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국내 대부분의 AI 기업이 아직 적자거든요. 그런데 페르소나 AI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나고 있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들어온다는 점, 이건 확실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I CC 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AI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챗봇, 그러니까 ARS 서비스를 생각하면 되는데 솔직히 ARS 쓸 때 어땠습니까? 저는 그거 다 듣는 거 너무 싫어서 일단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숫자 1 누르거나 그냥 제 주민번호 앞자리 눌렀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고객들의 질문이죠. 카드값 결제해줘 혹은 카드 금액 낼게요. 이런 고객들의 질문들을 전부 다 별개의 것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AI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야, 그럴 거면 오픈 AI의 GPT나 뭐 검증된 AI 모델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페르소나 AI 같은 스타트업 솔루션을 이용해야 되는 거냐?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사실 이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GPT 새로 나온 버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 모델에도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업종과 서비스에 맞는 아주 핏한 AI 모델이 따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이걸 이제 또 파인 튜닝이라고들 하죠. 정말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통신사의 챗봇 혹은 콜봇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통신사별 매뉴얼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AI한테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객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뒤져서 답변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질이 좋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금융사의 콜봇이나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개인 금융 정보를 활용한다던가 이제 자사의 금융 상품들을 싹 다 학습시킨 다음에 비교해서 보여준다면 더 나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금융자산과 같은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되고 이제 기업 기밀 같은 경우에도 AI 보안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의 AI, 그러니까 GPT나 제미나이 요것들보다도 온 디바이스가 요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온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돌리는 건데 서버에 연결되지 않고 기계 자체에 이 AI가 돌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 16에 새로 탑재된다고 하는 인텔리전스와 메타의 라마 AI 모델 크기를 상당히 가볍게 해서 핸드폰에서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 AI는 이 온 디바이스 AI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드웨어까지 직접 만들고 있고요. 서버용 AI 엔진 역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를 탑재한 저전력형 AI 반도체 같은데 보시면 해외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8년 정도 된 기업인데 자체 개발 기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국내 기업이라고 살짝 제가 좀 얕봤던 것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AI 스타트업 씬을 좀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국내에도 오픈 AI와 같은 훌륭한 AI 스타트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